오늘 하루 혹시 낯선 환경에 툭 던져진 것 같은 기분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죠. 맞아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둔 책상 앞에서 아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막막하거든요. 항상 새로운 통찰에 목말라 있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만을 딱 뽑아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2월 25일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일상에서 변화의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오늘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한국의 한 전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게 된 베트남 여성 린의 오부장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한 직장생활 적응기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뻔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결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이질적인 환경에 놓인 초보자가 어떻게 거대한 두려움을 단단한 자신감으로 바꾸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참 경이롭죠. 맞아요. 그리고 그 개인이 조직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과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뼈대를 정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 겉보기엔 한 개인의 소박한 경험담 같지만 사실 조직행동학과 인간의 학습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입니다. 오, 케이스 스터디요? 네, 언어의 장벽, 그리고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낯선 공장이라는 극단적인 변수가 주어졌잖아요. 이런 압박감이 높은 조건 속에서 인간의 뇌는 보통 방어적으로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움츠러들겠죠. 그런데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고 통제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의 태도나 조직 문화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비즈니스 환경이나 조직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찰을 주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럼 린의 첫 출근 날 그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들어가 볼까요? 시간은 오후 4시, 저녁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었었을 때 린이 마주한 풍경을 자료는 아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생생하더라고요. 거대한 기계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소음,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밝은 조명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이미 완벽하게 적응한 듯 빠르고 자신감 넘치게 움직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 이 압도적인 풍경 한가운데 린이 덩그러니 서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심지어 한국어에 유창하지도 않으니 누구한테 다가가서 질문을 던질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겠죠. 자료에는 린이 수줍음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지적 과부하에 가까운 상태였을 겁니다. 아, 뇌에 과부하가 걸린 거군요. 그렇죠. 엄청난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요. 그런데 이 패닉의 순간에 린은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에게 아주 명확한 다짐을 합니다. 맞아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배워나가자 이렇게 다짐하죠. 저는 이 마인드셋의 전환이 단순히 린이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얼어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외부 개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감독관의 등장이죠. 네, 바로 감독관의 역할입니다. 감독관은 작고 복잡한 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잔뜩 겁먹은 이 신입 직원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누구나 처음엔 초보자다. 참 따뜻한 말이에요. 누구나 처음엔 초보자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한마디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는 조직 내의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매우 고도화된 리더십의 형태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너가 지금 서툴고 두려운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처음이라는 당연한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상을 완전히 재규정해 준 것이죠. 아, 현상의 재규정.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고립감이잖아요. 맞습니다. 고립감이 가장 무섭죠. 감독관에게 말은 린의 상태를 비정상적인 무능함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출발선으로 옮겨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덕분에 리는 손은 느렸지만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퇴근 후 그 엄청난 피곤함 속에서도 뿌듯함을 느꼈다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하루 만에 감정의 주도권이 두려움에서 성취감으로 싹 넘어간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본격적인 린의 첫 달 적응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가장 놀랐던 건 그녀의 전략적인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우셨나요? 린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 5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하루에 5개씩이요? 네, 스위치, 전선, 회로, 안전점검, 검수 이렇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일상 대화를 위한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네요. 완전히 업무용 단어들이죠. 완벽하게 생존과 실무에 직결된 언어들을 먼저 딱 타겟팅해서 외운 겁니다. 이 대목은 심리학의 통제위 개념으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제위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낯선 환경에서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상황의 통제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대한 기계, 언어 장벽, 복잡한 시스템 같은 것들은 린이 당장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루에 단어 5개를 외운다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의지로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목표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운 거군요. 맞습니다. 즉, 이 5개의 단어 목록은 단순히 어학 공부가 아니에요. 린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되찾기 위해 설계한 아주 적극적이고 훌륭한 심리적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똑똑한 전략이네요. 더구나 린은 휴식 시간마다 쉴 새 없이 그 완벽하지 않은 발음으로 단어들을 문장에 넣어 말하기 연습을 했대요. 그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하죠. 이건 자신의 취약성이나 서툰 모습을 동료들에게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드러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방어적으로 변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애쓰기 마련이거든요. 들키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린은 오히려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동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런 그녀의 태도에 동료들도 긍정적으로 화답합니다. 맞아요. 안전수칙과 공장 시스템을 아주 인내심 있게 설명해준 친절한 선임 작업자의 일화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조직 전체가 린의 그 엉성한 시도들을 비웃는 대신에 그녀의 학습을 지지하는 훌륭한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적응해가던 중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올 것이 왔군요. 린이 전기전선을 연결하다가 위치를 잘못 잡는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제조업에서 위치 오류는 위험할 수 있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직장생활 첫 달에 큰 사고를 칠 뻔한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말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 생산 라인에서 실수를 했다면 그 순간의 공포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상상해 갑니다. 온몸이 굳었겠죠. 린도 죄송합니다라며 잔뜩 움츠러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팀장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화를 내거나 책임을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실수는 네가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냥 고치고 다시 해봐라. 이렇게 쿨하게 격려하거든요. 와, 훌륭한 팀장이네요. 저는 이 팀장의 태도가 단순히 성품이 착하고 좋아서라기보다는 제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실용적이고 똑똑한 대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조직이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가, 즉 오류 관리 문화의 교과서적인 장면입니다. 오류 관리 문화. 단어만 들어도 느낌이 오네요. 만약 그 순간 팀장이 린의 실수를 가혹하게 질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린의 뇌는 다시 극도의 방어 모드로 돌아갔을 겁니다. 당연하죠. 2번 다시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하겠죠. 더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번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상급자에게 몰래 숨기려 들었을 겁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실수를 은폐하는 것은 곧바로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팀장은 실수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수집 과정으로 프레이밍을 싹 바꿔주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이요? 멋진 표현이네요. 이 작은 관용과 격려의 순간은 린의 내면에 남아있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걷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실수를 성장의 데이터로 만들어버린 팀장의 리더십이
결과적으로는 공장의 안정과 생산성까지 든든하게 지켜낸 셈이군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인 두려움과 언어의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완벽한 평화가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육체적 피로까지 대신 덜어주지는 않으니까요. 육체적 한계나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기서 린이 마주한 다음 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간 근무의 고단함입니다. 교대 근무가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심야까지 이어지는 일정, 다들 밤샘 작업이나 야근을 해보셨다면 새벽 시간에 몰려오는 그 지독한 졸음, 그리고 뚝 떨어지는 집중력이 얼마나 통제하기 힘든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린이 이 피로감을 단순히 깡이나 정신력으로 버티려 하지 않고 아주 시스템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이었나요?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주 견고한 4단계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근무 전 스트레칭.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 셋째, 안전을 위한 이중 확인. 넷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격려하기. 아주 체계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아는 뻔한 건강 수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매일 밤 반복하는 철저한 루틴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루틴을 뇌과학과 극한 환경의 행동 심리학 측면에서 연결해보면 그 진정한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루틴, 즉 이런 미세 습관들은 컨디션이 좋은 날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해 인지적 통제력이 뚝 떨어지는 순간을 대비하는 거죠. 아, 내가 가장 취약할 때를 위한 장치군요.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취약한 시간대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종의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인 셈입니다. 의지력은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자원이지만 습관은 뇌의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습관의 힘이네요. 이 4단계 루틴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했는지는 곧이어 벌어진 공장의 위기 상황에서 아주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있었죠? 공장에 긴급 주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업자들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압박감 속에서 일해야 했던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납기 일에 쫓겨 허둥지둥 서두르는 상황이었겠네요. 맞아요. 속도를 무리하게 내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린은 마치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사람처럼 아주 깊이 집중합니다. 오, 놀라운 집중력이네요. 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작업을 완벽하게 완수해냅니다. 평소 극한의 피로를 견디기 위해 매일 몸에 익혀두었던 그 이중화견이라는 미세 습관이 오히려 총각을 다투는 위기와 압박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다체 역할을 제대로 해준 거예요. 평소의 훈련이 실전에서 빛을 발한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명의 훌륭한 관찰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매니저죠. 매니저가 린을 지켜보고 있었군요. 네. 매니저는 남들보다 빨리 물건을 만들어낸 그 작업 속도를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중 확인을 거치는 린의 과정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속도보다 과정을 칭찬했군요. 너의 작업은 매우 정확하다. 좋은 습관이니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칭찬하죠. 이 인정이 린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니저의 그 정확한 피드백은 린의 포지셔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포지셔닝이 바뀌었다고요? 네, 단순히 사고를 치지 않는 무난한 외국인 노동자에서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내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위상이 격상된 것이죠. 아, 전문가로 인정받은 거네요. 매니저가 결과물의 개수보다 작업의 정확성과 습관을 칭찬했다는 것은 이 조직이 장기적인 품질과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확실히 조직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린은 자신의 개인적인 루틴이 조직의 핵심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고, 이는 그녀가 공장이라는 생태계에 아주 완벽히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가 결국 개인의 진짜 역량을 증명하는 확실한 기준표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을 조금 타보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린은 더 이상 오후 4시의 압도적인 소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첫날의 그 초보자가 아닙니다. 1년이면 많은 것이 변했겠군요. 공장의 전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기계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제품을 검수하고 심지어 새로운 신입을 교육할 수 있는 베테랑 숙련 작업자로 성장했어요.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가 일하는 공장에 또 다른 새로운 베트남 직원들이 입사합니다. 과거의 린과 똑같이 낯선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서 있는 이방인들이죠.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겠네요. 보통 그 정도 연차가 되면 자기 업무 효율이나 실적 챙기느라 바쁠 텐데 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도 첫날엔 똑같이 두렵게 느꼈거든요. 참 뭉클한 장면이네요. 저는 이 장면이 한 개인이 조직 내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획득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명함이나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직함이 리더십을 보장하진 않죠. 여기서 린의 역할을 단순히 언어를 번역해주는 통역사로만 한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물론 그녀는 한국인 관리자와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안전수칙과 작업 지시를 베트남어로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기여는 그녀가 낯선 공장 문화와 신입 직원들 사이에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연결고리. 네, 나도 1년 전에 당신과 똑같이 두려웠고 실수했지만 이 조직은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성장을 도왔다. 이 사실을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하는 살아있는 레퍼런스가 된 것이죠. 아, 살아있는 레퍼런스. 맞아요. 보통 조직이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걸 온보딩이라고 하잖아요. 앞서 감독관이나 팀장이 린에게 해주었던 것이 매뉴얼과 규정에 기반한 아주 시스템적인 온보딩이었다면 린이 신입 베트남 직원들에게 해준 것은 경험의 공유를 통한 유기적 온보딩이었던 거네요. 유기적 온보딩,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언어적 차원의 단순한 번역을 훌쩍 넘어서 이방인들이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를 따뜻한 인간적인 공감으로 번역해낸 겁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라는 린의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네, 그거 선언이죠. 지난 1년간 자신이 이 조직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경험했던 끈끈한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을 낯선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이시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깊은 유대감은 조직 전체의 결속력과 생산성을 정말 비약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개인이 조직을 바꾸는 순간이네요. 린이라는 한 명의 개인이 시스템 내의 신뢰 자본을 차곡차곡 축적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아낌없이 재분배하는 훌륭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허브 역할이요. 초기에는 시스템의 도움을 간절히 받던 수혜자가 이제는 조직의 시스템 자체를 더 단단하게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것이죠. 들을수록 정말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여정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점을 입사 후 3년이 지난 시기로 훌쩍 옮겨보겠습니다. 3년 후군요. 공장 한켠에서 아주 특별한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린의 이름을 크게 호명하죠. 회사가 그녀에게 멘토 엘리트라는 특별한 상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멘토 엘리트라니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매니저의 평가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린은 책임감, 성장, 그리고 팀워크를 상징합니다. 와, 최고의 찬사네요. 이는 정말 엄청난 찬사죠. 더 이상 린을 한면의 노동자나 교체 가능한 기능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문화 그 자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공인한 것이니까요. 조직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동료들의 아주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린은 처음 입사했던 3년 전 그 첫날 오후 4시의 풍경을 잔잔하게 회상합니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귀를 찢을 듯한 엄청난 소음 속에서 느꼈던 공포, 전선 위치를 잘못 잡아 혼날까봐 잔뜩 움츠러들었던 실수의 순간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의 굳은 결단력까지 말이죠. 정말 영화 같은 엔딩이네요. 이 3년간의 밀도 높은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죠.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통제 가능한 아주 작은 목표, 예를 들면 단어 5개나 4단계 루틴 같은 것들을 꾸준히 달성해 나가는 지속적인 학습이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통제감이 쌓여서 자신감이 된 거네요. 둘째, 조직 차원에서는 누구나 처음엔 초보자라고 흔쾌히 인정해주는 감독관, 그리고 실수는 성장의 데이터라고 프레이밍해준 듬직한 팀장, 또 위기 속의 침착함을 정확히 알아봐준 매니저처럼
개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피드백 루프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피드백 루프. 네. 개인의 치열한 의지와 시스템의 정교한 지지가 만났을 때 한 인간의 잠재력이 어떻게 눈부시게 만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조직 행동학의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여러분의 일상과 조직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에 적용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마주하는 낯선 업무 앞에서 린이 만들었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아주 작은 4단계 루틴을 직접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후배나 동료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잔뜩 얼어붙어 있을 때 린의 팀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실수는 당신이 단단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유용한 데이터다라고 아주 쿨하고 멋지게 격려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해주는 동료가 있다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펄떡펄떡 살아 숨쉬게 되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리는 낯선 환경에서의 그 처절했던 공포를 그저 시간의 흐름에 맡겨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후배들의 두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기꺼이 따뜻한 손을 내미는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만든 리더십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볼 만한 한 가지 깊이 있는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 혹은 여러분이 리더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테두리 안에는 과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누군가 낯선 무력감과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며 고군분투하기 전에 초보자의 그 서툰 실수와 막연한 두려움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으로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오후 4시에 친절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오후 4시에 친절한 시스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면서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